자, 확률에서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 흐름 쭉 잡아서 표준화까지 시키는 과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항분포는 여기 또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강의 이렇게 내려가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것은 주사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산적으로 던졌을 때 한 번과 두 번 사이에 1.7번 있다, 1.6번 있다 그러진 않죠.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B는 NP를 따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우리가 이게 나왔던 것은 어차피 수학자들이 해놨는데 확률 분포표가 이제 동전 같은 경우는 두 번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앞면이 나올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고 하면 동전 두 개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률 분포표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찾아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리게 되면 얻어지는 효과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던지는 횟수가 많든지 동전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쩐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n 컨비네이션 r, p의 r, q의 n-r이다. 나는 이걸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를 나름대로 찾아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횟수, n의 횟수가 많아져 버리면 이렇게 식은 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연산을 너무 커지니까 연산을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확률 분포표에 있는 표를 못 그려낸다라고 하면 뭘 또 못하겠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과정을 구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자체를 n번의 시행해서 어떤 뭐 확률 변수 x가 나올 확률을 p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 평균은 이 x는 뭐가 된다? np가 되고 vx는 npq가 되고 시그마 x는 npq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준다라고 이것을 수학자들이 최대한 놔버렸다 이 말이야. 이 과정을 거친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이 정규 분포를 다루죠.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따라서 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평균 m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좌우 대칭이 되는 조 모양이 그려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표준화라는 과정, 말 그대로 어떤 학생이 점수를 입학시험을 보든지 뭘 하든지 키가 몇이든지 하여튼 학생이 있는데 그 집단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라는 n은 0,1의 제곱을 따르는 즉 이런 과정으로 맞추는 것이 표준화라고 했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x-m이다 라는 요 과정을 지난 시간까지 거쳤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산적인 확률 변수도 여기서 동전을 두 개를 던졌다. 여기서 있는 동전을 예로 들어서 한 40개 던졌다 이렇게 했는데 동전을 한 1000번 던져버렸어 예로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또 봐보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동전 10번 던지게 되면 5번은 반드시 앞면이 나와야 되고 5번은 반드시 뒷면이 나오냐? 그렇지 않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근데 횟수를 던지면 즉 횟수가 10번 던졌을 때나 50번 던졌을 때 100번 던졌을 때 즉 n의 횟수가 10번,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가면 갈수록 동전이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야. 자 거기까지는 이해되죠. 즉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항분포나 이산적인 어떤 확률 변수가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버리냐면 즉 말 그대로 경험적 확률이 뭐에 가까워져 버리냐면 즉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버려. 즉 동전 던지면
한번 저기 뭐 계속 이거 던지면 던질수록 50번 던져서 10번 던져서 반이 나오는 게 아니야. 50번 던져서 반이 25번이 나오는 게 아니야. 100번 던져서 50번이 앞면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근데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돼?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00분의 500에 가까워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만을 됐다라고 하면 10,000분의 500에 5000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산적인 이 이항분포가 횟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충분히 횟수를 많이 크게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이항분포를 뭐처럼 해석을 해버리냐? 정규분포처럼 해석을 해버려.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이 정규분포를 할 때 우리는 뭘 했어요? 평균분사 표준편차 구하는 과정을 안 했어요. 자, 볼까? 우리 안 했잖아. 표준화시키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갔잖아. 그러면 왜 여기 정규분포에서는 평균분사 표준편차가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학자들은 했겠죠. 뭐 대학 수학을 하시는 뭐 교수님들은.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해지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해석을 해버리겠더라.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그 자료가 평균분사 표준편차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에서 누굴 알아낸 거야? 얘하고 얘를 알아낸 거야. 요거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항분포 자료를 뭘 할 수가 있냐면 최종 동착지 표준화라는 과정을 적용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이해돼 안 돼? 자,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 여기서 좀 우리가 애매한 것이 충분히 크다. 얼마나 커야지 우리는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 말이야. 뭐 5번 던지고 오 많아졌다. 10번 던지고 오 정말 많이 던졌는데 그게 상대적이잖아. 그래서 충분히 크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즉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커야지 횟수가 아니라 B는 MP를 따른다라고 하면 MP가 5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큰 자료라고 큰 정보라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N과 P의 곱이 5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쩐다?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적으로 해석을 받아들여 버려야 되겠더라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예로 들어서 자 176페이지에 그 문제를 봐보면 저기 그 예로 나와 있는 거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주사위를 720번을 던진대. 그럼 일단은 720번 던지니까 굉장히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n이 720이다라는 정보 제공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6의 눈이 100 이상 뭐라고 하냐면 150 이하 이렇게 있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130. 자, 이것을 이항분포로 해석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씩 써집니다.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하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B는 MP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720 컨비네이션 100의 6분의 1에 100승 곱하기 6분의 5에 뭐가 되겠어요? 620 더하기 720 컨비네이션 101 6분의 1에 101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언제 다 계산을 하고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요걸 찾아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P, X가 100 이상 130 이하가 되니까 이 말의 의미가 결론적으로 P, X가 100 P, X가 101 P, X가 130 요것까지 다 더해서 이걸 찾아내라 이런 의미야 지금 한마디로. 요건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이거 계산하고 이게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언제 하고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n이 720이 되고 p가 6분의 1이 되니까 np가 얼마가 됩니까? 12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5 이상이 되네? 그러니까 얘를 어때? 이게 평균 m이 되고 MPQ는 얼마가 되냐면 MPQ는 이제 분산이 되겠죠.
120 곱하기 6분의 5가 되니까 요거 해주고 20이 되니까 100이 되네요. 그러면 시그마는 얼마가 되냐면 1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봐보자. 뭐 나올 쭉쭉쭉쭉 찾아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지 않아도 m이 요거가 되고 이해됐죠? 오케이? 120 이렇게 되니까 얘를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찾아내라는 것은 요걸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시그마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Z를 표준화 시켜버린다 이 말이지. 어떻게? 10분의 m이 x가 100이니까 x-m이니까 m이 120이죠. 120 마이너스 100 여기는 시그마 10분의 120 마이너스 130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두두두두두두두 여기는 얼마가 되지? p 여기는 100분의 20이 되잖아. 아니 10분의 20이 되잖아. 10분의 20이 되니까 2 이상 여기는 10 선생님 어디 연산 잘못했나? x 마이너스 m m이 120 맞죠? 네. 선생님 이거 거꾸로 했다. 맞아요. m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120이고 얘가 100이야 돼요. 소리. 얘가 120이 되고 얘가 13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이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다 보면 되겠죠? 표준화해서 얼마?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찾아내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야 지금.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문제야. 이항 분포를 횟수가 MP가 5 이상, MP가 5 이상이 되는데 MQ가 5 이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Q라는 것은 P의 1-P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하여튼 5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겠더라라는 이야기야. 아니 이해돼 안 돼? 자, 이해됐죠? 개념이 이런 거가 되고요. 자, 문제 페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자, 177페이지. 자, 이항분포 X가 600에서 B가 600,5분의 2를 따를 때, 자, 문제 봐볼게요. B가 600, 얼마? 5분의 2? 이해됐죠? 그럼 평균 M을 찾아내는 방법은 NP가 되니까 600 곱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5, 1은 5, 5, 20, 120이니까 240 이렇게 됩니까? 자, 이제 VX를 찾아보면 얼마가 된다?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5, 5, 4, 25, 8에 40 이렇게 됩니까? 3, 8에 24, 144. 그러면 시그마 X는 얼마가 된다? 12가 됐나요? 자, 그렇게 해놓고 1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가 P가 204에서 얼마가 되어 있냐면 264. 자, 그러면 P Z 이렇게 시켜주니까 시그마가 12 X-M이 되니까 264 빼기 240 204 빼기 240 X-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P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하여튼 여기 얼마가 나오나?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3 이상 Z가 얼마? Z가 2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의미가 되죠. 마이너스 3 있고 여기가 2 있고 여기가 0 이렇게 되니까 여기 넓이 찾아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 찾고요. 0에서부터 3까지 찾고 0에서부터 2까지 찾아서 더하면 되겠죠? 오케이?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2번까지 갈게요. 2번. 자, 2번 문제를 봐보게 되면 P가 X가 252. 이것도 연산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있어요. Z가 표준화 시켜주니까, 표준화는 여러분들 또 표준화 잊어버린 친구가 있을 테니까 X
x-m 이렇게 된다.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시그마가 얼마가 됩니까? 시그마가 10이었죠. x가 252에 240 이렇게 해주니까 t z 써주고 또 여기 얼마가 됩니까?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네요. 50이 맞죠? 1 이하가 되니까 그림을 또 그려주면 어떻게 된다? 자, 해갖고 여기 있으니까 1 이하가 되니까 여기가 1이 있다라고 하면 1 이하가 되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0.5 더하기 뭐 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자, 177번 문제. 여기도 굉장히 117페이지 확인 체크 227번 봐보면 그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P하고 Q를 알려주고 N까지 알려주겠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크게 복잡하게 써 놓은 거야. N이 얼마가 된다? 450. P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 NP를 찾아내라 이런 의미야. 이해됐죠?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로 필수제 문장계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어때요? 아, 나는 어렵다, 문제 못 푼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장계를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지금 한 환자에게 여러분들 그 치료하는 거 이랬지, 그런 것도 다 이양부포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가지고 아니면 알약을 먹어가지고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이양부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한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입니다. 그러니까 P가 0.6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 N이 얼마가 된다? 150. 그래서 99명 이상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찾아내세요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돼야 안 돼. 그러니까 N 이 150이 NP를 찾아볼까요? 150 곱하기 10분의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약분돼 주니까 15. 15에다가 6을 곱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90. 그러니까 5 이상이 되니까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뭐처럼? 정규분포처럼 해석해서 그 정규분포를 표준화해 가지고 확률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NP가 90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평균 M이 된다라는 거죠. NPQ 이렇게 찾아주면 90에다가 10분의 4를 곱해주게 되니까 9가 나와서 4고 36이 돼서 시그마 X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죠. 이것에 루트 씌워주니까. 그러면 여기 하라는 거니까 P Z가 99 이상이 되니까 시그마가 6이 되고 X가 99가 되고 평균이 90이 되니까 P Z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9가 되니까 2분의 3이 되니까 1.5. 언제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1.5 여가 0이 되죠. 0이 되고 1.5 이상이 되니까 이걸 찾아내세요 이 말이야. 근데 0에서부터 1.5까지 0.433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0.5에서 0.4332 빼주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풀어봐야 돼. 자, 확인 체크 228, 229, 30, 230번도 마찬가지가 되죠. 228 이야기해 보면 P가 10분의 1이다라는 정보 준 거고요. N은 100이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6 이하인 거 찾아내면 되겠죠? 오케이. 자, 229번 마찬가지로 동전 두 개를 동시에 432번 던질 때 N이 432가 되고요. 모두 앞면이 나오는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것은 P가 4분의 1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90번 이하일 때 어려운 건 없죠?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230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179쪽까지 과제로 내줘 볼게요. 그치?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통계적 추정은 아마 유빈이 또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까지 내줄게요. 오케이.
일단은 위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예제.